네, 오늘 뉴스가 많은데요.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인데 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로자인데요. 우리 방송국은 근로자의 날 정말 쉬질 않죠. 쉬지 않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께 또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뉴스들, 네. 어제 또 발생한 뉴스들 잘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출근을 했고요. 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출근을 하셨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계획하시는 또, 분들도 계실 것 나들이 계획하시는 같은데 분들도 있고. 문제는 어느 쪽이든 우산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비 오죠, 참. 비 옵니다. 저는 출근도 했는데 퇴근길에 비까지 오네요. 그래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 강하게 쏟아진다고 해요. 네. 아침 16.6도인데 낮 기온이 18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예. 기온도 뭐 크게 따뜻한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우산은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산 챙겨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네. 오늘 오후 3시인데요. YTN도 생중계합니다. 맞습니다.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고심은 2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달 26일 이후 36일 만에 말 그대로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는 선고인데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에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요. 대법관들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회피 신청을 한 노태학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심리에 참여를 했고요. 네. 7명 이상의 의견이 합치돼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TV로 생중계되고요. YTN도 YTN 라디오도 생중계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고는 통상적인 전합 선고 방식을 또 따를 것으로 보여요. 네. 이게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상 쟁점, 다수 의견과 반대 별개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에 그 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YTN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과에 따라 전국이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선 상고 기각 등으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경우에 국민의힘은 더 어려운 구도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고 네. 민주당은 승기를 굳힐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선고 시점이나 양형 등을 두고 전국이 경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가 오늘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해요. 파기환송이 되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번 사건은 두 차례 그 하급심 판결이 극명히 엇갈렸기 때문에 예.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선대위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대선 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로 방점은 계파와 진영을 초월한 통합에 찍혀 있습니다. 네. 총괄 선대위원장만 7명입니다.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당 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았고요. 예.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네. 또 이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부겸 전 총리도 이름을 올렸고요. 네. 공동선대위원장은 15명입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냈던 이석연 전 처장과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이인기 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민석 의원을 포함한 최고위원 또 중진 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은 국민 대통합위원장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고요. 네. 또 지난 총선에서 비이재명계 공천 배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박용진 전 의원 국민화합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통합을 강조하면서 인선 배경을 설명했고요. 민주당은 앞으로 정책과 공약 추진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거라면서 통합뿐만 아니라 경청과 현장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네. 자, 모레 후보가 확정되지요. 국민의힘이요. 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 간 마지막 토론회가 진행이 됐어요. 네, 90분 동안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예, 예. 두 후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걸로 평가된 분야는 탄핵 관련 질문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 예상과 달리 토론 과정에서 탄핵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투표권을 가진 당원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도 풀이가 됐고요. 네. 대신 핵무장과 청년
총선 공약 이런 큰 이견이 없는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그 단일화를 두고는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는데요. 네. 두 사람 모두 한대행과의 단일화는 국민의힘 후보가 뽑힌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는데 다만 김문수 후보 출마가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 좀 부각하려는 듯 한동훈 후보가 날선 질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김문수 후보가 양보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그 질문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간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토론까지 마쳤고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모레 3일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두 후보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 지금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나경원 의원의 지지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새몰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 홍 전 시장 캠프의 핵심 인사로 참여했던 유상범, 백종원, 김대식, 김휘상 의원 등이 어제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 출마 선언식에 참석했던 한기호, 이종배, 송원석, 이만희 등 의원 12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24명도 김문수 후보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도 지지 선언을 했어요.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님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자강론을 강조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띄우려는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대행과 단일화론을 띄우는 세력을 향해서 대선에 진 다음 당권이라도 갖겠다는 생각을 가진 기득권 정치인들이 계신 것 같다라면서 그 기득권이나 당권은 이재명한테 지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요. 오늘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힐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권한대행이 오늘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당부한 뒤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마 선언은 내일 한다고요? 네, 일단 오늘 사퇴를 하고 내일 오전에 출마 선언을 검토 중인 것으로 검토 중이군요. 네, 예.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에 모레 확정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준비에도 집중한다는 그런 구상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는 앞서 사직한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한 총리와 함께 사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수혜 공보실장, 박경은 정무실장 등 3실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 이제 뭐 선거 사무소도 늘 관심을 모으곤 있잖아요. 네. 선거사무소를 두고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경선 당시에 사용했던 서울 여의도에 있는 맨하탄 21빌딩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럼 나 의원이 한덕수 대행에게 힘을 실어준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나 의원이 이런 관련 질문에는 답을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빅텐트요. 이른바 빅텐트. 반이재명 빅텐트 구성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 개헌을 매개로 한 정치개혁과 사회통합, 위기 극복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네. 한 권한대행도 관련 언급을 부쩍 늘리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최근에 뭐 연설문에서 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주문하는 그런 언급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보수정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절연 문제가 이 빅텐트 구성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확실히 정리가 돼야 연대 논의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네. 한편 한 대행은 조만간 이낙연 고문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요. 어제 전화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대행이 이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하고요. 네. 네, 일단 이 고문은 아직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른 시일 안에 두 사람이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예.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한편 또 빅텐트에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이 이준석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관훈 토론회에 나와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작심한 듯이 네. 범보수 빅텐트론을 겨냥해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거라는 어설픈 정치공학 묻지마 단일화에 제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특히 계엄에 책임이 있는 자들과 동행할 수 없고 특정인만을 막으려는 연대가 성공할 리도 없는 데다가 너무 초라한 목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빅텐트는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라면서 이준석을 택하는 것이 진짜 정권 교체다.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군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제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전성배 씨 혐의와 관련해서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예.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검찰은 전 씨가 전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네.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서 이 목걸이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통일교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서 캄보디아 사업 관련 로비를 벌였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또 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에 포문을 열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제 수사에 포문을 연 검찰. 자, 전성배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 시기에 별다른 직업이 없던 전 씨의 부인 계좌에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을 의심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전 씨의 거주지에서 한국은행 표시가 붙은 5천만 원 상당의 관봉권이 발견돼서 출처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전 씨가 대구와 서울 지역 구청장 후보 공천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SK 해킹 사태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유영상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네.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라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는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5월 말까지 600만 개, 6월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해서 유심 무상 교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충분히 정보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최태원 회장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이번 해킹 사태로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트워크 쪽은 암호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면서 법적 사항도 그랬는데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암호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심을 교체해야 되는데 유심 대란이라면서요. 그렇죠. 유심 대란이라서 문제가 큰 거고 문제는 이제 또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유심을 교체하고 해외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그래서 SKT 가입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인 이 기간에 해외로 나가는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SK텔레콤이 재고 확보에 비상을 건 상황이에요. SKT는 유심 교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낸다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게 해외 로밍과 이 서비스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유 대표는 다음 달 14일부터는 로밍 중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심 물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